그리고 또 중국 연예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 한국에서도 NCT 멤버 루카스? 이 친구가 또 뭐 사생활이 폭로가 됐네. 근데 또 보니까 이 친구가 홍콩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뭐 남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여자가 말하기로는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하는데, 루카스랑 뭐 이렇게 만날 때 뭐 이랬대. 뭐 루카스는 뭐 돈도 잘 안 쓰고 뭐 만날 때도 뭐 아무튼 뭐 남녀 문제인데 뭐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하고, 왜 이걸로 운을 띄우냐면 중국에서 또 크리스 다음을 잇는 이 성추문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의 유명 MC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이게 또 떴네요. 후난 웨이시 주持人 첸펑이라고. 근데 이것도 일단 어떤 여자가 폭로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전 이분 본 적 없거든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중국을 떠나고 나서 유명해진 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SNS 팔로워가 650만 명, 650만 명이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 프로그램도 이렇게 사회 보고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아직 젠펑 측에서는 뭐 이 사람 측에서는 답이 뭐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폭로한 여자 말로는 MC가 강간한 거를 직접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다는 그 녹화가 있다는데,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2월 15일, 그리고 그때도 이미 이렇게 여자가 신고를 했나 봐. 그리고 그때 이렇게 그 신문을 받을 때 직접 말로 对不起我 强奸了你 미안하다, 내가 너 강간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영상도 있대요. 근데 그때 왜 이 사건이 성립이 안 됐는지 지금 경찰 측에서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중국 연예계도 왜 이렇게 이것저것 터지는지, 약간 좀 일부러 뭔가 터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연예인 무슨 사건 사고로 뭐 일 덮고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잖아. 요즘 뭐 세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또 그 전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C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연예계 다 똑같다고요? 아무튼 이게 좀 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에는 여기 보시면 이 폭로 글이 엄청 길어요. 이게 폭로 글이거든요. 원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강간 당한 사람인데 그 주持人 첸펑한테 강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일단 온라인 이름은 샤오이라고 부르겠다. 샤오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90년대생의 남방에서 태어난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는 계속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난 웨이시에서 이렇게 뭐 일하러 들어갔는데, 节目组安排的演员节目组工作人员的信息，意思是他们主持人想认识我，交个朋友，加一下微信好友。作为一个从小看着湖南电视台节目长大的小城女孩，能有机会参加天天向上录制已经很开心，还能有机会跟节目主持人老师学习，让我非常荣幸啊！이게뭐냐면 이 여자가 방송 제작에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했는데 그날 녹화가 끝난 후, 거기 이제 그 스탭들이 와서 거기 MC가 좀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폰 번호도 바꾸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알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이제 방송국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나를 초대한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같이 됐는데 밥 먹으면서 술도 한잔 했고, 그게 처음 만남이었고, 强烈怀疑酒中可能被下药. 이 여자는 아주 강력하게 의심이 간다. 뭐가 의심 가느냐? 술 안에 약을 탄 게 아주 의심이 간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과일주를 많이 마셨는데, 所谓果酒是一种酒精度数很低的饮料. 그러니까 과실주를 하면 도수가 굉장히 낮은 술인데, 但奇怪的是当晚饭后我头特别晕和难受，意识模糊，强烈怀疑酒中可能被下药.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이, 그날 아주 이상했던 거는 밥을 먹고 나서 술을 그렇게 한잔 했는데 그날 아주 어지럽고 불편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약을 탄 거를 의심하게 됐다.
그냥 밥 먹고 이제 KTV를 갔고 노래방 가서 KTV는 노래방이죠. 노래방 가서 그 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다음에 일어났는데 아주 머리가 아팠대. 그런데 发现我一丝不挂的躺在了一个陌生的床上.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옷이 싹 다 벗겨진 채로 낯선 침대에서 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돌렸는데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我转过头尖叫身边有一个脱干净的裸男前锋.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는데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남자가 완전 나체로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첸펑이라는 MC였다. 그리고 뭐 남자가 말하기로는 타이메이 시황我不得不带我回家. 어제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그리고 그 남자 MC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안 데려올 수가 없었대. 그리고 데려와서 못 참고 이제 관계가 발생한 거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하기를 他说别怕我带了安全带还指了指床头剧上用过的套我那个时候整个人已经傻掉了满心崩溃套上衣服离开了他的家.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하기를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 콘돔 꼈다. 콘돔 꼈다 이러면서 저 침대 머리맡에 놔둔 그 썼던 콘돔을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대요. 그때 여자는 이미 멘붕이 왔고 멘붕 상태에서 이제 옷을 입고 집으로 왔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자기 옷도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찢어져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回家我哭着洗澡发现身上有伤痕. 집에 가서 이렇게 울면서 샤워를 하는데 몸에 상처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얘네 둘이를 태운 택시기사가 말하기는 택시에서부터 첸펑은 손발이 더러웠고 계속 뭐 만졌고 여자는 만지지 말라. 나 화낼 거다.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그리고 이때는 뒤에 또 적기를 那个时候已经神志完全不清醒丧失行为能力几次摔倒在地上都是前锋强行拖着我走的几乎是连拉带拽把我拖入房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약간 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뭐 첸펑이 얘를 거의 뭐 끌고 당기고 억지로 자기 방으로 갔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知道真相的我开始微信质问他他通过打钱哄骗我要谈恋爱等等手段想压下来这件事看着他这些行为明显是个老手我没要他任何钱没受他任何哄骗我直接报警警方带我验伤结论是下体撕裂伤检查报告存档在上海구베이警方处 上海구베이警方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나서 그 남자한테 이제 계속 물어봤대. 근데 그 남자는 뭐 이렇게 달래면서 뭐 돈도 주면서 돈도 이렇게 주려고 하면서 연애하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달랬지.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무 돈도 안 받고 달래는 거 아무것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를 이렇게 검사한 결과 그 하체에 약간 좀 이렇게 찢어졌다 해야 되나? 벗겨졌다 해야 되나? 그런 상처가 있었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상하이 구베이 경찰서에 지금 다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警方叫我们两个人到警局在警局对面前锋拦住了我下跪求饶我拒绝了我希望他能得到法律的 그러니까 경찰이 둘을 경찰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면하라 그랬는데 그 남자가 막으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하지만 여자는 거절을 했고 걔가 이제 법의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진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한 다음 그 뒤에가 없었대. 그러니까 조사하고 뭐 진전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일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사만 하고 그걸 끝났대. 그걸로 이제 그 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 후로 이제 이 친구가 한 얘기는 我世界崩溃了我自杀过几次 자신의 세계는 완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자살 시도도 했대. 다 친구가 이렇게 구해줬고 맨날 이제 자학을 하게 됐고 울면서 밤에 잠도 못 잤다 뭐 이런 식으로 긴 이렇게 폭로를 했네요. 근데 지금 상하이 경찰서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또 경찰 조사를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여자 측에서의 일방적인 폭로문이고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자고 어디서 자라났고 뭐 어떻게 컸고 이 방송국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고 이 방송국에 어떻게 가게 됐고 이 남자를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자기는 그 후로 어떻게 멘붕이 왔고 어떻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신고를 했고 어떻게 자기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뭐 꽃뱀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남녀 문제는요. 이건 무조건 양측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양측 얘기 다 들어보고 증거 양측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 일단 뭐 상하이 경찰서에서는 일단 이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아요. 여기 방금 뭐 누가 한 말이 손잡고 들어가도 싫다고 하면 강간이라고 하는데 맞는데 갈 땐 되게 신나게 갔어. 갈 땐 되게 신나게 가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얼굴 싹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여자의 진술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꽃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또 이런 게 크리스에 이어 또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자, 그 다음 기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터지면서 또 이렇게 기사에는 또 뭐가 나왔나. 중국 연예인 행위, 도덕, 행동 각서 뭐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번 기사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연예계를 지금 누가 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연예계에서 터지고 있는 건지 이게 뒤에 뭔가 있으려나? 이것도 중국 연예계 이야기인데 중국에 며칠 전에 중국에 아이돌 그룹이 한 그룹 나왔습니다. 텐푸少年团 약간 방탄소년단 잡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텐푸少年团 소년단도 뒤에 똑같이 붙였어. 근데 이 친구들을 아이돌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애기들이라 해야 되나. 天府少年团 出道 发布会 이게 뭐냐 데뷔 발표회. 여러분들 막내가 7살이에요 평균 나이 8살입니다 그냥 봐도 너무 귀엽죠 그죠? 요 친구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데뷔를 했어요. 장난이냐고요? 장난 아니야. 진짜 데뷔를 했어. 막내가 7살이고 제일 평균 나이가 8살인데 근데 여러분들 결과를 얘기하자면 데뷔 4일 만에 해체했습니다. 해체를 왜 했냐? 안 그래도 요즘 중국에서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도 나왔잖아. 애들 무슨 가둬놓고 금메달 기계로 만드냐? 그거 아동학대 아니냐? 애들 무슨 뭐 5살, 6살 때부터 그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 사라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바로 이거를 대비시켜버리니까 중국에서 애들 지금 유치원 갓 졸업했다. 지금 애들 유치원 갓 졸업했는데 지금 니들 아동 착취하는 거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天府少年团 천부소년단이에요. 천부소년단. 하늘 천자에 부는 가옥 부자 해가지고 천부소년단.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지. 아니 애들 이제 유치원 졸업했다. 유치원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아동 학대 아니냐? 영어 이름이 판다 보이즈였어요. 판다 보이즈. 노래는 출발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애들 너무 귀여운데. 요 친구들입니다. 요 친구들. 그냥 뭐 가사도 되게 애기애기하고 되게 막 동화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거 아동 학대 아니냐. 너무 어린 애들이다. 그 애들은 아직도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한 짓이야.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데뷔한 지 4일 만에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논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 일단 한국 연예계랑 중국 연예계를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한국은요 이 아이돌 시스템이 제가 장담하는데 전 세계 1위입니다. 아이돌 육성, 양성 이런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한국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과정이 별로 없는데 요 애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뭐 연습생도 아니고 솔직히 뭐 연습생이면 그냥 애들 학원 다니듯이 이렇게 가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좋은데 이 친구들은 연습 과정이 없고 그냥 바로 데뷔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애들 춤추는 거나 뭐 이렇게 뭐 제스처 하는 거 봐도 완전 애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러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봐봐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어요.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봐봐. 이 앞에 이 7명인가 8명인가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부모님 당연히 앞에 있겠죠. 그죠?
얘네들을 그냥 보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앞에 막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찍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오케이 안 나면 다시 하고 오케이 안 나면 다시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애들한테는 일종의 뭐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 좀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옛날에 중국에 방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TF 보이즈라는 그 그룹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얘네들보다 컸지. 걔네들은 그래도 자기가 판단하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한국도 요즘 이렇게 스타된 분들 아이돌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뭐 등 떠밀려서 연습쟁이 돼가지고 꾸역꾸역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 어릴 때부터 뭔가 자기가 물론 처음에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시킨 애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더 독하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많은 연습생들 중에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몇천 대 1로 뽑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그런 애들이 한국의 아이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건 진짜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다 하는데 뭐 그건 뭐 누가 말려. 자기가 한다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그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논란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TF 보이즈는 얘네들보다 컸어. 그리고 시국도 시국이야. 왜 안 좋냐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연예계 때리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이것저것 다 약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시국이잖아. 옛날에 보니까 2015년에는 또 이렇게 멤버들 4-5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여자 멤버들로 요렇게 만든 걸그룹도 있었어요. 2015년에 이 친구들 지금 10살 됐겠네. 11살, 12살 됐겠다. 근데 요때는 막 뭐라 해야 되지? 요때도 논란이 있었던 게 귀엽지가 않고 아이가 아이 같지 않다.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때도. 근데 지금은 시국도 안 좋은데 요런 애들이 나오니까 아동 학대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약간 애들이 애들이 애들다워야 되는데 너무 꾸며놨죠, 그죠? 난 참 의아한 게 중국도 그렇게 돈 많으면 이 아이돌을 키워가는 이 체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아이돌도 그렇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 지금이라도 어린 애들 뽑아가지고 축구는 시킬 수 있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돈도 들이고 투자해가지고 축구 선수 키우면 중국도 축구 강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축구는 만년 꼴찌야. 진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된다면 중국도 이런 아이돌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성이 잘 될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중국은 내리 누르고 통제하는 게 익숙해서 누구 키우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참 그게 이상한 게 이렇게 잘 커. 크고 있으면 그 큰 애들을 더 이렇게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큰 애가 약간 이제 자기가 컸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날 불러? 내가 더 바빠. 약간 이런 애들은 중국이 또 바로 찍어내려 버려요. 옛날에 중국의 농구 스타 하면 야오밍이라고 있잖아요. 야오밍은요, 중국에서 가서 NBA 뛸 때도 중국에 무슨 시합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바로 중국이 우선이었어. 왜냐? 여러분들, NBA 진출한 게 야오밍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중국에. 옛날에 중국에 왕治郅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되게 농구 잘했어. 왕治郅. 뭐 중국에 옛날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그 사람이 먼저 NBA에 이렇게 가서 농구를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물론 막 그렇게 야오밍처럼 그렇게 막 출세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엄청 유명해지면서까지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 어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불렀을 때 안 가는 거야. 팀 훈련을 더 우선시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나라 쪽으로는 이제 중국 쪽으로는 잘 부름에 대답을 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찍어 눌러버리더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야오밍은 이제 나라 우선 했으니 야오밍은요 정말 중국에서는 영웅 같은 존재. NBA에서도 물론 실력도 좋았지만 중국에서는 완전 그냥 완전 국민 영웅이었고 CF는 다 휩쓸었고 그러니까 참 중국은 이런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니 잘나는 건 좋아. 어느 정도까지 네가 잘나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나도 나라가 먼저지. 공산당은 너 머리 위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근데 그걸 잊는 순간 공산당은 그걸 이제 바로 찍어 누르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다른 기사로 넘어가자면 요거는 중국 기사가 아니라 베트남 기사인데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동남아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동남아 순방 중인데 이제 베트남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이랑 이제 외교를 하러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의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 도착하기 전에 중국 측에서 베트남이랑 먼저 마치 줄 서는데 앞에 꼽사리 끼듯이 앞에 딱 껴가지고 바로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 방문 전날 중국 측에서는 베트남 쪽에
백신 200만 회분을 제공하기로 하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가가지고는 이제 미국 백신, 미국은 베트남에 1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약 2,300만 달러, 약 269억 원과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 77개를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지원한 백신은 총 600만 회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꿀 빨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이 서로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즐길 수 있지. 더 들어와 봐. 중국에서 200만 회? 200만 그 중국 시노백? 미국에서는 그 600만 회 지금 화이자 왔는데 뭐 중국 뭐 다른 거 더 없어? 뭐 이러면서 양쪽으로 살짝 좀 이렇게 땡기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에서 지금 269억 원 들어오고 77개 냉동고 들어왔는데 뭐 중국 그거 받고 뭐 딴 거 없어? 근데 베트남 지금 코로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 아시죠? 베트남 호치민 사상 유례 없는 전 주민 외출 금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봉쇄가 그냥 뭐 막아버리고 뭐 이러고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도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호치민 전 주민 외출 금지, 식료품은 군인이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지금 이런 외출 금지령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었을 거야. 베트남 지금 코로나 많이 심각하거든요. 배달비 받냐고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도 군인이 하는 건데 뭐 배달비 안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쪽으로도 꿀 빨고 중국 쪽으로도 꿀 빨고 있는데 한국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위치잖아요. 지금 중간에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미국도 한국을 원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을 원하고 있는데 왜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꿀 빠는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인지 그냥 계속 때려 맞는 것 같기만 하지 왜? 빨리고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중간 입장에서 딱 이렇게 껴서 좀 이렇게 꿀을 빨아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비까지 내는데 베트남이 미국에다가 국방비를 내진 않잖아. 선진국 아닌 선진국 같은 선진국이라고요? 백신을 개도국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도국부터 주는 건 좋은데 한국도 지금 필요로 한 상황이잖아. 그래도 필요한 양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뭐 남아 돌 정도는 아니지만이라도 그래도 뭐 참 운이 좋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다행히도 뭐 한국 백신 물량 그래도 좀 들어왔다고 하니 다행이더라고요. 그죠?